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7일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귀한 이 후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이 원내대표도 하시면서요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 파헤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심을 갖다가 정권 교체 쪽으로 돌려놓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현장 뛰어다니시라고요.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워낙 훌륭하신 후보자님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제 방송은 1인 방송이라서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처음 모시는 우리 심재철 이번 경기지사 후보님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후보님 인터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조민. 왜냐하면 최근에 부산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직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고려대학이요. 고려대학답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 고려대학 하면 이 뭐 사자 해가지고 사나운 이 상징성을 갖고 있고 정의의 그런 이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조민 오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조민 이제 입학을 이미 취소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20일 날 심의가 의결됐어요. 입학 취소하는 걸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2월 25일 날 결재를 하고 2월 28일 날 통보를 했는데 바로 오늘에서야 오늘이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말하자면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산대학이 발표하고 나니까 이틀이 지나서야 그것도 발표하고 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도 이거 심의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입학 취소 허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났다. 그래갖고 오늘에서야 이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참 이 고려대 명문 고려대학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 고려대학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3월 초에 전부 다 끝났거든요. 수시랑까지 확인했어요. 3월 2일 날. 그런데 대선이 끝나거나 정권이 이제 교체되니까 그것도 또 부산대학 눈치까지 다 보고 눈치 볼 건 다 보고 이제서 이 고려대학이 입학 취소했다는 걸 공개했는데 야 이거 굉장히 재학생들 그리고 동문들 여러분들이요 이거 관련 인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도요 뭐 이 한동훈 관련 뉴스도 많고 또 조남관 엊그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궁금해하는 뉴스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 방송 말미에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재철 이제 후보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되겠네요. 예비 후보입니다. 예, 예비 후보시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죠. 뭐 그동안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도 하시고 MBC에서 기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뭐 투옥도 되시고 또 큰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 쓰고 단 맛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여의도에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경기도지사에 출마도 하셨고요. 그래서 출마의 변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제 방송에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전옥현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옥현 TV를 늘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전옥현 진행자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구상하면 이것이 집행 단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데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정부의 성공을 하나
윤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 하나. 그다음에 예, 두 예. 번째가 이재명 전 지사가 남겨놓은 부정적인 유산이 상당히 강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가 이재명 왕국이 됐었는데 네네. 바로 그것 때문에 경기도는 계속해서 뒤처졌는데 바로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경기도를 예. 경기도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네. 이런 생각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경기도 지사 선거가 말이죠. 뭐 다른 지방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재명의 말하자면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고향을 갖다가 완전히 흑색 고향으로 이재명이가 만들어 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보면 말이죠. 경기도에서 여전히 이재명 그렇게 정말 비리투성이잖아요. 부정부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한 5% 정도 윤석열 당선에 비해서 높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지선이 좀 그래도 쉬운 게임은 아니다.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비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경기도에서는 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네. 아무래도 이재명 전 지사가 그동안에 도지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현금을 뿌렸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현금 뿌리기하고 그리고 도처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심어놨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음으로 양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큰 5.3%포인트나 뒤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이 정권 교체의 마지막 최종 결과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출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생각지도 않은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재철 후보님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함진규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전에서부터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예비 후보, 유승민 예비 후보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은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출마를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도 상당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뭐 윤심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상대적으로 우선 상당한 이 강점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재철 후보, 예비 후보님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이 철새냐 텃새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유승민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핵 그리고 탈당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대선에서 2번 패배한 뒤에 정계 은퇴를 결심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탄핵과 특히나 탈당은 특히나 이 우파 우파 국민들을 분열을 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벼락치기로 경기도로 전입해가지고 도지사에 출마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완전히 경기도로서는 이방인이죠. 예. 그 이방인이 경기도에서 지금 등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도민들이 용납을 못할 겁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작용을 하고 있고 김은혜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기도이시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초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좀 이제 작다는 뭐 이런 저하고 대비되어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좀 도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 예비 후보 같으면 정치 거물이 아니라 이건 정치 거품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야, 뭐, 우리 심재철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 5선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직을 했기 때문에 뭐 대선 출마는 안 하셨지만은 대선 출마한 분들 못지않게 이 정치적인 그 역정을 보면 이 도지사 후보로서 참 자격을 갖췄구나 이런 생각은 뭐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이 여론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예,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정말 살아있는 이런 공약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물론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경기도는 남부하고 북부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가 굉장히 좀 차이점들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발전을 잘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클 거고요. 그리고 예, 예. 일반 도민들로서는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아마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동서남북 이것은 각 지역에 맞는 접근을 해야만이 제대로 네. 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북부에서는 휴전선 접하고 있을 만큼 어떤 규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동부에서는 또 한강 상수원인 만큼 환경 규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남부는 반도체 집적 단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반도체 밸리를 확장시켜서 발전시킬 것이냐 이게 있고 네. 서부 쪽 같으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물류단지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 특색에 맞게 각각 접근하는 것은 이미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같은 거 네네. 특히 이제 교통에서 우선 가장 좋은 게 뭐 지하철이나 전철 뭐 이런 게 좋겠지만은 지하철 전철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철도도 네네. 그렇고. 네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선 가장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M버스, 광역 급행급 버스를 예, 예. 대폭 늘린다. 아, 그 서울 출퇴근할 때 그 엠버스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M버스를 대폭 늘리고 그리고 M버스가 안 되는 곳에는 전세버스,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아. 투입을 하자. 네네. 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하자면 우리 이제 외교안보에서는 그런 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보니까 공약 중에 취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요즘 세금에 예.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경기도도 예외가 아닐 텐데 도지사 권한만 갖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3법 같은 걸 통해서 그 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왕창 지금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세금 폭탄을 맞다 보니까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바로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제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예, 예.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절반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네네. 다행히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도세입니다. 예,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지사 권한하고 도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예, 그야말로 실행이 가능한 정말 살아있게 말하자면 우리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그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예비 후보님 그 공약을 보니까 경기형 안심소득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 예.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소확행, 그러니까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이 주민들한테 경기도민들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공약 같아요.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재명이 내세웠던 기본소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기본소득은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똑같은 액수를 퍼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죠. 안심소득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형편이 네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적게 주고 네네. 사후 상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 실질적으로 복지가 되도록 이렇게 네네. 지금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경기형 안심소득으로 이 부분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네. 소확행 공약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M버스, 전세버스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 생활 스포츠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지금 스포츠들이 많이 활동이 줄었는데 네네. 다시 이 코비드가 조금 지금 점점 이제 극복이 돼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각종 생활 스포츠 종목을 리그전을 부활시킬 겁니다. 아,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활 스포츠를 좀 활성화시킬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스포츠, 흔히 네, 게임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e스포츠를
경기도에는 그런 기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e스포츠 경기장도 만들고 e스포츠 경기도를 메카로 지금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네네. 예전 같으면은 스타크래프트 하나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LOL, 롤 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바로 그런 이 대한민국이 이런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는 충분히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주민들한테 어필이 굉장히 될 것 같은 그런 이 공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나중에 또 본선 가더라도 민주당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 주민들한테 지금 뭐 이 좋은 공약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경력도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다 잘 아시는데 그래도 딱 한마디 바로 요것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은 심재철 저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경기도 심재철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예, 당당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5선을 한 만큼 경기도민이 키워낸 일꾼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저 심재철이 이번에 도를 맡아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그야말로 살기 편한 예. 이 경기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결코 대권으로 가는 그런 가도로서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뜨내기, 이방인, 초심자 뭐 이런 예. 사람들이 기웃거릴 경기도가 아니다. 경기도의 자존심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심재철이 나섰고 그런 만큼 심재철을 잘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에 아주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한 말하자면 표를 달라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재명과 대비해서요. 예, 보면 정말 깨끗한 심재철 찍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도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번에 지금 이재명 특히 대장동 게이트로 말도 못하게 속상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능력 있는 정치판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후보라고 하는 점 경기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제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심재철 예비 후보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굉장히 열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각별하게 제 방송에 말하자면 인터뷰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드리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 도민들 그야말로 국민의 후보에 대한 이 관심들을 집중적으로 높이는데 아무래도 제 방송이 좀 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다른 우리 국민의 후보들도 제 방송 인터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똑같은 말하자면 분량으로 인터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권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민 이 고려대 조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뭔가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깔고 조민의 입학을 취소한 점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이죠. 유시민 여러분들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 검찰이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1년을 실형 구형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시민 이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한동훈 검사가 즉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봤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유튜브 방송하고 MBC 라디오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작년 5월에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요 그동안에 이거는 사실 아니었다. 그래서 사과까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당시의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된다.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어요. 근데 이러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주장 내용을 보면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징역 1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하여튼 유시민 이사장 처음에 사과했다. 처음에는 몰래 계좌를 들어봤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을 이제 고발도 하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진행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과했는데 재판이 딱 열리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이 당당치 못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대로 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바로 어제죠. 어제 이 조남관 지금 법무연수원장이죠. 3번씩이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할 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리고 이 징계 처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건 옳지 않다. 그 정도 징계를 받을 만큼 윤석열 총장의 비리 이런 건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가지고 본래 애완견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현 정권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이 추천위원회에서 제일 최다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연수원장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소임을 다했다, 떠나겠다, 예,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어요. 이 조남관 원장이 올린 내부망, 즉 사퇴의 글에 대구 당시에 지금 현재는요.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할 때 조남관 이 법무연수원장이 당시 동부지검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 이런 거를 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 2부장 현재 이분이요. 이 사임의 이 글에다가 댓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서울 동부지검 시절에 검찰총장님 보고를 마치고 같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조남관 검사장님과 나눈 대화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검사장님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무슨 글을 올렸길래 멋있었느냐? 당시요. 조남관 이 동부지검장이었잖아요. 수사팀한테 유재수의 감찰부마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수사팀 이런 팀에다가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게 한마디로요. 이러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풍 오는 거 내가 철저히 막겠다.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린 글을 보면 그 당시에 조남관 원장이 수사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검사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했지만은 자네들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은 사람이다. 검사로 쪽팔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 조남관 원장하고 수사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재수 씨를 구속 수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 외풍을 막아주겠다라는 강한 이 조남관 원장의 법치주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요직을 다 거쳐서 대검 차장이 됐을 때 하필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강직하고 외풍을 막겠다라고 하는 배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그래서 징계는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당시 검찰 내부망에도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놔가지고요. 결국 검찰총장 아주 강력한 후보였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수사권을 행사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그야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